우리 밥에 드시나요? 여러 가지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헤드헌팅 회사랑 또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헤드헌터를 통해서 받는 이력서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 또 하나는 헤드헌팅 회사에서 자체로 만든 양식. 근데 자유 양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옛날 방식으로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헤드헌터를 통해서 뽑는 모든 포지션은 직무적 합성을 제일 먼저 봅니다. 오히려 자기소개서 안에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내용을 스타 방식,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업이나 직무에 적합하게 맞춤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이건 신입이든 경력이든 똑같은데, 자, 경력직 분들이 사실 신입에 비해 이력서를 잘 못 쓰세요. 특히 처음 이직하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직하는 분들은 그냥 뭐 내가 하는 일 A부터 Z 쫙 적으면 알아서 판단하겠지. 또는 뭐 그 업계 또는 그 회사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그 회사에서 알아듣겠지. 아닙니다. 이력서는 철저히 맞춤형, 특히 보는 분, 서류 심사를 하는 분들을 보기 편하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고자 하는 것만 써야 합니다. 그 기준은 채용 공고에 올라온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자격 요건은 필수 조건과 우려 조건이 뭔지, 이에 맞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 그리고 서류 심사 1차 넘어야 할 고비는 서류 전형이잖아요. 그분이 듣는 얘기를 써줘야 합니다. 특히 역량, 인성, 열정, 충성, 이거를 압축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면 직무적 합성과 조직적 합성. 흔히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컬처핏이, 요즘은 컬처핏이 잘 맞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무를 모르는 거는 가리키면 되는데 조직적 합이 안 되는 거는 애초에 바꿀 수가 없는 거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구체적 성과, 경력직을 뽑을 때는 평범한 분이 아니라 성과가 높은 분을 뽑아야 하는 거. 그래서 그 성과를 수치나 개량화되는 걸로 보여줘요. 그리고 읽기 편하도록 단문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 지원을 할 때는 면접 전에 준비할 부분, 채용도가 뭔지, 기업문화가 어떤지, 면접관은 어떤지 헤드헌터랑 논의해서 또는 자체로 확인해서 보시면 좋고, 사전 면접, 헤드헌터가 사전 면접을 시행하고 피드백을, 이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는 어떤 때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지원자가 준비가 안 됐다, 또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직해가 면접이 자신 없다라고 할 때 사전 면접을 시행하고 면접 가이드는 반드시 합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할지, 표현 방식은 어떨지, 답변 준비나 관련 정보로 수업을 치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면접 때에는 세 번의 피드백이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면접을 끝내고 후보자분에게 보통 헤드헌터들이 전화를 합니다. 오늘 면접 어떠셨어요? 몇 분이 나오셨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셨고, 주요 질문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답변하셨고, 답변하실 때 혹시 보완하실 건 없나요? 또는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일까요?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리고 면접자에 오신 분이 직속 통과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커뮤니케이션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헤드헌터는 회사랑 또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우리 후보자가 면접 때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그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증거자료로 추가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 가리지 마요. 그런 형태로 보완을 해서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는 이분은 어떻습니다, 이분은 뭐 적합합니다, 아니면 뭐가 부족합니다, 이런 피드백을 주죠.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후보자에게 당신은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그 사유는 뭡니다, 어떤 면에서 잘 맞고 어떤 면에서 안 맞습니다, 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일정 조율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줘. 이건 뭐냐면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아까 자사에게 똑같은 포지션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서는 제목을 대기업 인사기획 3에서 12년이라고 했고 담당 업무를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오더인데도 똑같은 포지션인데도 회사를 좀 더 구체화했죠. 물류운송 대기업. 그리고 앞에 이건 뭘까요? 이거 자사에 올라온 거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왜 이런 표시가 될까요? 맞습니다.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고객사에서 온 내용을 카피 앤 페스트하면서 앞에 기호가 물음표로 바뀐 거예요. 이분은 이 포지션에 대한 이해 능력이나 열정이 없다는 얘기죠. 아마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아까 거랑 다르게 물류 운송 대기업이다, 회사의 산업군을 얘기했고 근무지가 서울시 중구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분, 이거는 내용은 똑같죠. 자기요건이 있는데 조금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직 횟수 적은 분, 3회에서 최소 2, 3년 재직자. 이게 대기업군은 이직 횟수 인상하게 그거 하고 임직원 평가 보상 기획하는 거.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서치펌에게 주는 정보고, 거기서부터는 그 담당 헤드헌터가 통화를 하거나 이 회사랑 오래 거래하면서 파악한 정보입니다. 자, 그럼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상세 정보를 주는 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행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회사가 어딘지 정보를 안 밝힐 때 파악하는 방법, 퍼플렉시티인데 거기서 쳐보면 됩니다. 쳐봤더니 이 세 군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여기는 아니라 그러고 여기래죠. 그래서 여기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쪽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로 기업 문화를 확인해. 이거는 다플랜 많이 이용하시죠. 다플랜에서 이렇게 파악해서 3.0 정도구나, 주로 어느 면에서 좋은 평가, 이거 최신 거를 보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것 중심으로 이렇게 봐서 높은 점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높은지, 낮은 점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낮은지, 내가 이 기업에 가는 이직목,
목표랑 부합하는지는 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 파악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자플래닛의 메커니즘은 사실은 그 회사의 역량이 높고 근무에 만족하는 분들은 결코 자플래닛에 글을 안 올립니다. 일정 정도 자플래닛에 올라온 분들 뭔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분이 억울한 면이 많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플래닛에 글이 많이 올라오는 때가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받고 나갈 때, 자 이분은 전 직원이 근데 뭐 그냥 무난했어? 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죠. 이분은 현 직원인데도 좀 부정적이었죠. 여기는 전 직원인데 뭔가 사연 있게 나온 거예요. 2.0을 주고. 이분도 전 직원이죠. 뭔가 사연 있게 나와서 나에게 불만적인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땐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보통 서치펌 헤드헌터들이 포지션을 그 후보자에게 제안을 하고 어떤 회사입니다 얘기해 주시면 자체로 조사를 한다고 자플랜이 가가지고 그 회사의 평가를 보고 아 이 회사는 형편없는 회사예요. 여기는 안 갈래요 하고 거절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정말 좋은 회사 그리고 그 회사 가면 그분이 경력 발전을 굳이 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기에서 본 단편적인 정보로 그 회사를 나쁘다고 평가해요. 또한 그 회사 재직자에게 평가를 들었는데 아 이 회사는 별로야. 근데 그건 개인 주관에 의한 평가야. 그 회사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거든요. 왜냐 이게 개인적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평가의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내 구직 목표 내가 경력을 더 발전하고 싶다 아니면 이 회사에서는 직무적으로 더 내가 경험할 수 없다 또는 이 회사는 워라밸이 너무 부족하다 또는 이 회사는 급여가 너무 낮다 그걸 개안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물론 이직 요구가 단선적으로 한 가지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경력이 여기는 더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이직할 때 기왕이면 연봉도 좋아요. 기왕이면 워라밸도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복수로 그 의사결정을 하는 요소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주요소는 분명히 해결이 된다면 남들이 볼 때 나쁜 회사이지만 나에게는 좋은 회사. 삼성전자가 자플랜닛 평가 점수 몇 점일 것 같아요? 예? 3.8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불만인 사람들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5점 만점에 3.8밖에 안 되는 거죠. 사회적 기대 수준과 재직자, 퇴직자의 판단은 다르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판단하셔라. 이런 내용이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커피시티로 딱 봤더니 이런 그 요약본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자 리그 통계 복지 및 급여가 2.7, 삶의 비전 워라밸이 문화가 3.1 이렇게 돼 있어요. 워라밸이 좋대.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해당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앞으로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고 결혼했을 때 중요한 거는 워라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통 맞벌이이고 자녀를 양육하려면 누군가 자녀를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급여보다는 워라밸이 필요하죠. 이럴 때에는 1차적 가치 판단이 이게 될 수 있어요. 급여 조금 뭐 안 좋았고 조직 문화 조금 안 좋아도 우리 애를 잘 키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른 원칙들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형태로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면접관 관련 정보인데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주로 링크드인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보통 유능한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 헤드헌터들 링크드인에 1촌이 뭐 몇천 명 됩니다. 저도 몇천 명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링크드인에 접근할 때 나의 1촌이 몇 명이냐에 따라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헤드헌터 같이 파트너가 된 분에게 혹시 그 최종 면접 갈 때 대표님이나 임원에 대한 이 링크드인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고 그 정보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해드릴 채용 메커니즘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일종의 패턴인데 내 위에 분이 이 직장을 오기 전 직장이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 와가지고 중견기업이지만 열심히 일하는데 내 밑에 분을 뽑는다. 그럼 그분은 어느 직군에 있는 걸 선호한다? 당연히 대기업군 선호해요. 익숙한 거. 그리고 내가 이 기업에서 대기업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익숙한 분을 뽑으려고 하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예요. 내가 지방대 출신이고 노력해가지고 좋은 기업에 팀장, 임원이 됐어요. 그분이 직원을 뽑을 때 자기보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서 정말 일 잘하는 직원을 뽑을 수 있을까? 실제로 헤드헌팅을 통해서 뽑는 거는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핏이라고 했잖아요. 오버 스펙을 안 뽑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가 많아요. 특히 게임업계. 게임업계는 지금은 좀 평준화됐는데 예전의 경우 게임업계 입문하는 개발자나 거기에 입문하는 분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좋은 대학 출신 아니면 주로 임원이나 관리자, 파운더들 아니면 게임에 미쳐서 게임에 올인한 분들 그런 분들이 개발자 또는 운영자 이런 분들 심지어 고졸 중퇴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그 게임 회사가 막 성장해가지고 큰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팀장도 되고 임원도 됐어. 근데 밑에 애들이 이렇게 뽑는 걸 보니까 좋은 회사 출신이 와가지고 내 자리를 그러니까 못 뽑는 거야. 서류전에서 탈락시키고 면접에서 탈락시키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돼서 그런 패턴이 자꾸 반복되니까 인사팀에서 주목해보는 거예요. 왜 안 뽑나? 했더니 요인이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후에 그 회사는 아예 채용을 위한 인서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류 심사도 단독을 하지 않고 그리고 면접도
해당 팀장이 1차 면접을 단독으로 안 하도록 제도 자체를 바꿨어. 근데 여전히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은 1차 서류 전형도 뽑을 팀의 팀장, 2차 실무 면접도 팀장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뽑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순서입니다. 말씀드릴 게 잡 오퍼를 정확하게 받은 이후에 회사를 절차를 밟으셔야 이 순서를 이 회사랑 이제 입사 일정까지 끝났어. 그래 뭐 이제 입사겠지 하고 회사 통보를 하죠.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요번에 이제 계엄 이런 거 선포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다고 갑자기 채용을 크로징해버려요. 또는 홀딩해버려요. 그럼 나는 이미 회사 통보를 했는데 근데 마침 회사도 상회 안 됐는데 잘 됐네. 너 나가는 거 기뻐. 이래요. 그럼 저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사실 최근에 우리랑 같이 진행했던 분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다행히도 회사 통보를 했던 회사에서 아 당신은 그래도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분이니까 계세요 라고 해서 잡아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잡오퍼를 이메일이든 실제 문서로 받은 후 회사 절차를 밟으셔라. 그리고 인수인계나 업무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셔라. 나의 외 팀장인 나와 정말 안 좋은 분이어서 같은 단계에서 내가 나가지만 언젠가 그분이 나의 레퍼런스 체크하는 레프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에게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하는 분일 수도 있어서 앞으로 내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분. 예.